이 시간은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오해들을 살펴보고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오해입니다.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주장은 1993년 동성애자였던 해머라는 사람이 XQ28이라는 유전자가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에 대해 의문을 품었던 라이스라는 학자가 문제의 XQ28 유전자를 분석해 본 결과 이 유전자가 동성애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이에 동성애가 유전이라고 주장했던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다시 조직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을 조사한 결과 2005년에 남성 동성애와 XQ28 유전자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또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근거 중에 하나는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이 낮다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일란성 쌍둥이 중 한쪽이 동성애자라면 다른 한쪽도 이론적으로는 100%, 또 예외의 경우를 감안하고서라도 90% 이상이 동성애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3,782명을 조사한 베일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성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동성애 일치 비율이 11.1%, 여성은 14.6%가 나왔습니다. 또 2005년에서 2006년에 더 많은 7,652명을 조사한 랑스트롬의 연구 결과로는 남성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 9.9%, 여성은 12.1%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다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게다가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한 번 동성애자는 평생 동성애자라야 하는데 탈동성애자들이 있다는 사실, 이것도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성애는 유전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사회가 동성애를 인정해주고 옹호해줄수록 동성애는 늘어나게 되어 있고, 동성애를 막고 금지할수록 동성애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오해 때문에 막연하게 동성애자들에 대해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동성연애 행위에 찬동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는 유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동성애를 허용해야 한다라는 오해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이 과연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하는 길일까요? 남성 동성연애는 그들 스스로의 인권을 파괴합니다. 2012년 5월 24일 폴리티팩트 버지니아와의 인터뷰에서 밥 마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Homosexual behavior cuts life expectancy by 20 years. 동성애적 행동은 기대 수명을 20년 단축한다. 또 전 미국 연방교육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베네트는 남자 동성애자의 기대 수명은 43세다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연구 결과들이 증명하기를 남자 동성애자는 자살과 에이즈 감염 등으로 인하여 평균 수명이 20 내지 30년 이상 단축된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생명 가치도 파괴하는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부추기는 것이 과연 진정한 인권을 추구하는 일입니까? 동성애자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이나 새로운 성적인 탐닉을 위해 동성애를 시작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처참하게 스스로의 생명 가치가 파괴되어 결국 자살 등으로 기대 수명 43세라는 끔찍한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 간의 성행위로 늘어난 항문의 괄약근은 한 번 늘어나면 다시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관략근으로 인해 배변이 줄줄 새어나오는 현상을 변실금이라고 합니다. 많은 동성애자들이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이 변실금 때문입니다.
또 많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자살하여 평균 수명이 짧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변실금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비관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와 변실금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처참하게 파괴하며 이로써 생명까지도 포기하게 만드는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합니다. 인권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을 때에 가장 존중받고 그 가치가 최고로 살아납니다. 창조 질서를 깨뜨린 인권은 진정한 인권이 아니고 오히려 생명 가치와 인간 존엄의 가치를 파괴하는 방종이 됩니다. 그 예로 동성결혼 사이에서 자녀가 생산될 수 있습니까? 동성결혼은 생명의 대를 끊습니다. 생명 가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 근친상간이나 동물과의 수간은 인간 존엄의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일은 성소수자들의 성애를 합법화하고 나면 대부분의 정상적인 남녀 관계에 대해서 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주장이 불법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변태적인 성애자들이 정상적인 성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을 역으로 공격하고 차별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등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된 그런 나라들에서 이런 역차별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애를 추구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스스로의 인권도 파괴하는 일이고 또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의 인권까지도 역차별로 공격하는 인권의 함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동성애와 에이즈는 무관하다라는 오해입니다. 동성애와 에이즈는 실제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14년 우리나라 신규 에이즈 감염자의 99.8%가 성접촉으로 감염되었습니다. 그중 남자가 1100명이고 여자는 91명으로 남성 에이즈 환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92.4%를 차지했습니다. 왜 에이즈 환자의 10명 중 9명이 남자일까요? 또 가출 남학생의 15.4%가 바텀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남자에게 학문을 대주는 학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남자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률도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9년까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동성애는 에이즈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킨다.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동성애자와의 관계를 피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이 사실을 교과서에서 삭제했습니다. 이로써 나타난 결과는 놀랍게도 15세에서 19세 청소년 남학생들의 에이즈 감염이 급증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이전까지는 청소년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매년 0에서 3명 이하였습니다. 한 해에 0명, 1명 생길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즉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동성애가 에이즈와 관련이 없다라고 거짓된 가르침을 하고 난 후부터 남자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2013년 한 해에만 무려 52명의 신규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통계는 남성 간의 동성애가 에이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동성애와 에이즈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13세에서 24세 젊은 남성 에이즈 감염자 중 무려 94.9%가 남자들 간의 성행위로 감염이 되었다는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규 남성 에이즈 감염자의 94.9%가 남자들 간의 성행위로 감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규 에이즈 감염자의
92.4%가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 에이즈 감염자의 99.8%, 다시 말하면 거의 다가 성접촉으로 감염되었다는 결과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 또한 남자들 간의 성행위로 에이즈가 감염이 되었다는 사실을 예외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 간의 동성 성행위는 에이즈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 간의 성행위가 주로 학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학문에 성기를 넣으면 직장 파열이 옵니다. 이때 직장에서 피가 나옵니다. 그런데 에이즈 감염 경로는 blood to blood입니다. 피 대 피로 감염됩니다. 파열된 직장으로 HIV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그게 에이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 동성애는 에이즈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 대 피로 감염되는 에이즈의 특성상 직장을 찢으면서 하는 성행위는 에이즈의 무방비로 자신의 몸을 대주는 행위입니다. 에이즈와 동성애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는 이 사실을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서 더 이상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바텀 알바로 인해 남자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네 번째, 동성애에 대한 오해는 기독교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한다라는 오해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먼저 동성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분명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과 23절 말씀,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동성애를 하지 말고 짐승과 수간도 하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위에 27절에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대로 남자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와 변실금 등의 부작용을 그들 스스로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같은 일을 행하면 사형, 영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 스스로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행할 뿐 아니라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성경의 원리 아래에서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성연애는 하지도 말아야 하고 옳다고 해서도 안 되는 죄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동성애자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구원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성연애 그 행위가 하나님이 금하신 죄악이기에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와 인권 파괴, 가정 파괴, 사회 기강의 문란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한다면 동성애자들의 자유로운 성행위를 조장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에 노출되고 생명 가치가 파괴되어 비참하게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을 동성애로부터 건져내고 동성애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동성애에 호기심으로 빠져드는 사람이 없도록 동성애의 폐해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동성애를 근절하는 풍토를 조성해 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동성애에 관한 오해는 동성애는 동성애자들만의 문제다라는 오해입니다. 동성애는 동성애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로 인해 사회는 엄청난 폐해가 동반되어 옵니다.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는 2014년에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에이즈 확산 위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에이즈에 감염될 그런 확률이 있는 위험 국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에이즈 환자에게 투여하는 에이즈 억제제의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동연세요양병원 염한섭 원장의 보고에 따르면 국내에서 치료비와 입원비와 이런 것들은 물론 간병비까지 지원받는 병은 에이즈밖에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매달 많게는 600만 원 가량 드는 항바이러스제 약값과 정기적인 검사 비용까지를 다 포함해서 무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립 A병원에 입원한 에이즈 환자의 경우는 1인당 180만 원의 현찰도 지급됩니다. 국가 유공자보다 에이즈 환자에게 더 융숭한 대접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에이즈 환자 1인당 많게는 매년 1억 원의 국민 혈세가 퍼부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가 1만 명을 넘어섰으니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성애는 유전병이 아니므로 사회가 옹호하고 조장할수록 더욱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동성애는 에이즈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에이즈 환자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에이즈 환자들의 병치레 비용으로 쏟아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서 어떻게 동성애는 동성애자들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동성애는 동성애자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강까지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5가지 오해를 정리하자면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손실입니다. 먼저 동성애는 동성애자 스스로의 인권과 생명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동성애자들의 기대 수명이 20년 내지 30년 이상 줄어든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들의 인권이 파괴된다는 증거입니다. 또 남성 간의 동성애는 에이즈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남성 간의 동성애로 관략근이 파괴됩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동성애자들을 내모는 것 자체가 인권 유린입니다. 우리가 거짓 인권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인권을 운운하며 동성애자들을 앞세워서 사회의 혼란을 주려고 하는 몇몇 정치 세력에 선동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불온 세력에 의해서 동성애가 확산되어서도 안 되고 동성애자들이 희생당해서도 안 되며 이 사회가 선동당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정신을 차리고 동성애를 근절하고 동성애자들을 구출해내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합법화될 경우에 반동성애자들이 불법자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 동성애에 동조하는 사람들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연방대법원에서 합법화되고 난 후에는 대다수의 반동성애자들이 오히려 역차별 공격당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자기 자녀에게 학문 선교를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지 못하고 목사들이 동성애자들의 결혼 주례를 거부할 수도 없게 되고
동성애자들에게 결혼 케이크를 팔지 않겠다고 해서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되는 이런 현실을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성애 합법화로 인해서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역차별 공격입니다.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는 그날부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끝으로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확산은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옵니다. 지금도 천문학적인 건강보험료가 에이즈 환자들의 억제제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만약 동성애가 합법화될 경우에 에이즈는 몇 배로 확산됩니다. 지금보다 몇 배의 국가 예산이 에이즈 뒤치다거리에 쏟아 부어질 것은 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태도는 막연히 트렌드라고 해서 혹은 진보적이라고 해서 동성애를 따르거나 옹호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위한다면 동성애를 확산시켜 그들이 에이즈와 변실금 등으로 비참하게 무너지게 할 것이 아니라 동성연애를 근절하고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벗어나고 재활하여 스스로의 인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무너지고 있는 성윤리와 가정윤리를 회복하여 건전한 성문화를 확산하고 순리적 가정을 통한 생명 출산을 장려하고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내는 일에 온 국민이 더욱더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